사자상하고 보고상하고 섞여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낮에는 보고처럼 행동하고 밤에는 사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고 7, 사자 3으로 보고 기운이 굉장히 세졌어요. 보고의 도구로 주변 사람들을 축사시키는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을 보고 도구는 아니지만 같은 독가스에 해당되는 신경가스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지도자가 2가지 관상, 3가지 관상을 지키면 그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돼 있어요.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측근들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관상을 좀 보나 봐요. 저는 김정은 씨 볼 때마다 진짜 보고 닮았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보고 너무 똑같이 생겼죠. 진짜 공기 주입해 놓은 것 같잖아, 얼굴에. 2018년에 관상을 보면 김정은이는 어떤 운명인지 좀 알려주시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으로 보면 동물 관상이 사나운 개상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개상이기 때문에 내년이 2018년인데 이 18년은 무술년이에요. 그러니까 개띠란 말이에요. 내년에 큰 개가 산에서 내려오는 격이에요. 무서운 개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나운 개상이 중국의 시진핑 사자상, 암사자상인데 그다음에 절반만 사자인 김정은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보고의 독을 갖고 있는 김정은은 사자가 이렇게 상대하기는 때로는 벅찬 존재가 돼요. 독 때문에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관계가 연속이 돼서 팽팽한 긴장감이 남북 관계에 떠나서 미국하고의 북한 관계, 중국 관계가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즘 내가 나한테 자꾸 기어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관상 등장 좀 봐주시라요. 초령에는 용용자의 바다 해자를 쓰는데 이 용자라는 것은 임금만이 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될 수 있는 뜻을 지닌 이름을 지닌 사람이 김정은의 측근인 지근거리에 있다면 이건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김정은한테는 차후에 최주령해를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최룡해를 아무튼 꼽으셨어요. 그러네요. 이성주 씨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저는 그냥 관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북한은 왕조 국가거든요. 왕조 국가에서는 영원한 1인자가 있고 2인자, 3인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크면은 자기의 잠재적인 정치적 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 같은 경우는 신하들 간의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신하들로부터 충성을 얻어내는 게 그게 왕의 통치술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2인자가 있었어요, 북한에. 고모부였죠. 고모부였는데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이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2인자를 만들어놨을 때 그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과 비용이 들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당 관료들이 그 인재들이 죽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은 최룡해를 절대로 2인자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까지 해온 건 뭐냐면은 만약 최룡해, 황병서 이 두 명이 있다 그러면은 황병서가 힘이 커졌을 때는 최룡해를 이용해서 황병서를 누르고 그리고 최룡해가 커진다 그러면 황병서 또 다른 인물, 최룡해를 누를 인물을 등용을 해가지고 누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는 영원한 1인자는 있지만 2인자는 없다. 가상 최악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9일 한동안 잠잠하던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계속된 도발로 고립 상태에 빠진 북한. 심지어 북한 최고위층이었던 태영호 공사는 북한의 현 상황을 밑창이 뚫려 가라앉는 배에 비유하며 북한의 어두운 앞날을 예고했다. 김정은이 2017년도 1년 동안 평가를 우리가 하겠지만 이미 이제 집권해서 지금까지 온 행적을 보게 되면 잘한 게 거의 아무것도 없다. 특히 잘못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참모들의 의견을 좀 참조를 해서 그걸 따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은 이 사람은 그냥 거의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핵실험을 할 때 그 장성태 행정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올라오는 해이기 때문에 이 해는 좀 참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깡골이 무시하고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간의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계속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내부가 김정은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 싸움 때문에 네. 온 국민이 그냥 굶어 죽게 된 그런 파국을 지금 몰아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평범한 그냥 망나니 같은 아이인데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지금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발악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못해요. 내가 이거 이만갑에 나와서 처음 말하는데 열흘 전인가 아주 유쾌한 장거리 통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이젠 손자분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야, 이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야 평양시만은 보호하겠다고 주변의 모든 고사 무기들 포신도 못 올리게 했는데 네네. 북한 독재 용역 내에서도 자기가 앉아있는 평양 안에 울타리 안에서 이제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데요 도대체? 무서우니까 나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무기를 들고 멀리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나가서 쏠 때 원점 타격하겠다고 자유세계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 들은 것만으로도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미사일 불장난을 자기 집 울타리 안에다 끌어진 거예요. 평양시 안에다가. 아주 뮤 죽겠다는 거예요. 요즘 평양시까지도 인질로 자꾸 물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관악에. 그렇지. 이걸 놓고 볼 때 그 모든 김정은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신격화가 아예 불가능하고 그저 자기 할아버지가 툴걸을 만들고 제 아버지가 디테일하게 완성시킨 세습독대 열차에 관성으로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가는데 내 대에만은 무너지지 말자. 그러자면 계속 쏴야 된다. 그것밖에 위시할 게 없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나가는데 내년은 모르겠어요. 그 운이 달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별 중에 조금 별 부스럭이라도 하나 줄 만한 뭐 칭찬할 만한 거. 김정은 씨가 참 감사한 게 뭡니까? 자꾸 쏴라 계속 매일이라도 쏴라 자꾸 쏴라 계속 매일이라도 쏴라 그럼 저놈은 쏠 수밖에 없는 놈인데 저놈은 계속 쏴야 자기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반면 안 쏴봐요. 김정은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저 자유세계가 이제는 실험만 하다가 이러면 하나도 안 남겠어요 미사일이. 저거 한 발을 왜 안 쐈나? 그때 미사일 만드는 와중에요. 마지막까지 나하고 만들었어. 또 마지막까지 나하고 만들어서 쏘고. 불장난을 하는 거야.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저놈이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 오래 갈 것 같아서. 맞아.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빨리 죽어라.